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경태 의원입니다. 오늘은 장시호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영철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과 함께합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뉴탐사 보도를 인용하여 장시호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며 김영철 검사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검사 윤리강령 서문에 세 문장이 있습니다. 검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의 지배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롭고 안정된 민주사회를 구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검사는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스스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추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사는 주어진 사명에 숭고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윤리 기준과 행동 준칙에 따라 실천하고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 15조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인터넷 언론이 보도한 장시호와 김영철 검사의 문자 대화 내용입니다. 해당 문자에서 장 씨가 김 검사를 못봐라고 부르는 것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장 씨가 급히 연락 달라고 하자 8분 만에 김영철 검사는 미안, 통화 가능? 이라고 답합니다. 이 정도면 사적 연락 아닙니까? 어떤 검사가 사건 관계인 등에게 오빠라고 편하게 부르게 합니까? 혹시 검찰 내부에 만연한 일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장 씨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공유형 숙박시설에서 만남을 가진 정황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검사는 검사윤리 강령을 위반했습니다. 서문에 나오듯 스스로 이 결과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어줍잖은 협박하지 마시고 수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께서 스스로 깨끗해져야 된다고 하셨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잡범이다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빠르게 대검 반부패 과장 직위 해제도 혹은 직무 배제도 하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제 마이크를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매 대표님께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 사법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 김한매입니다. 정말 지금 작금의 상황은 국가의 시스템 자체가 국기가 얼마나 문란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중대 사건인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이러한 난맥상에 대해서 온 국민이 충격을 받고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간단한 순서를 말씀드리면 아까 방금 전에 장경태 의원님 최고위원께서 이 사건의 내막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이 사건을 그 모든 언론 중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단독 보도한 시민언론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님께서 이 사건 소위 장시호 녹음 파일의 보도 경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검찰 개혁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고 그 이후에 사생 명의로 고발하는 이 고발에 관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언론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입니다. 김영철 대검 반부패 그 1과장 그리고 피의자 그 장시호의 부적절한 그 사적인 접촉 그리고 장시호를 상대로 그 검사가 그 증언 연습을 시키고 또 회유 공작을 했었던 정황이 담겼던 녹취 파일들과 관련해서 저희 그 시민언론 그 뉴탐사는 최근에 이 장시호와 이제 통화를 나눴던 그 지인들의 통화 녹취 파일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통화 녹취 파일은 대략
한 2020년 전후해서 한 2년 정도 시기고요. 그리고 통합 파일 개수는 약 한 1,3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이제 텍스트로 전환해서 풀어본 결과 약 한 A4로 한 3,30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분석 작업이 완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로 저희가 분석이 끝난 것을 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가 첫 방송을 했습니다. 첫 방송을 한 것만으로도 검찰 조직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지, 특히 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 경기 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연호 술판 회유 공작을 벌였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이 같은 일들이 단순히 그냥 일회성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검찰 조직에 만연한 일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보도가 나간 직후에 김영철 반부패 1과장이 해명문을 내놨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이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선 김영철 검사 본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일체 반론을 따려고 하는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 방송을 하기 일주일 전에 김영철 검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서 해명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자와 전화에 일체 응답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대검 공보관에게 똑같이 전화와 문자로 답변을 요구를 했으나 역시 없었고 제가 심지어는 그래서 대검찰청에 방문까지 했습니다. 근데 대검찰청에서는 전화나 문자 대신에 이메일, 검찰청의 공식 이메일로 질의를 하라고 해서 이메일로 공식 질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방송하기 전까지 심지어는 이메일까지도 읽지 않고 계속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론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라고 한 건 사실이 아닙니다. 김영철 검사와 검찰 조직은 반론을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영철 검사는 피의자 장시호 또는 혹은 피고인 장시호와 일체 사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없으며 업무 외적으로 연락을 취한 바가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1200개 녹취 파일들을 아직까지 다 분석하기 전이 분석은 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으로도 이건 역시 거짓 해명임이 명백합니다. 최소한 김영철 검사는 장시호 씨와 사적인 만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저희가 확보한 녹취 파일을 통해서도 만이라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서 해명해야 될 검사가 저희 뉴탐사의 보도를 그냥 일방적으로 허위 보도로 하고만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공범 삼성 이재용과의 면담 그리고 이재용 공판을 앞두고 검사들이 증언 연습을 시켰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은 그런 증언 연습을 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말로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용과 장시호가 만나서 서로 면담을 갖게 해주고 사전에 증언 연습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은 최소한 이재용 그리고 장시호가 지금 문제가 됐던 2020년 12월이군요. 12월 6일 날 장시호가 법정 구속된 다음 날부터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던 2020년 12월 11일 사이 두 사람의 출정 기록을 먼저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시호와 사적인 만남을 부정한다고 한다면 이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세 개의 날짜가 있습니다. 2020년 8월 18일, 2020년 10월 12일, 그리고 2020년 12월 그 날짜는 편들 이렇게 세 개의 날짜가 특정이 됩니다. 시간도 나옵니다. 그 부분들의 그날 김영철 검사가 어디에 있었는지, 뭘 했는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본 사건을 자꾸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몰고 가면서 물타기를 합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담동 술자리는 저희가 2022년 10월 24일 보도를 했고요. 지금까지도 2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담동 술자리를 가짜뉴스라고 낙인 찍었었던 첼리스트에 난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첼리스트가 저희 뉴탐사 기자 그리고 지인을 상대로 해서 윤석열 한동훈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연주한 것은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했고 그걸 녹취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검찰의 증거로 제출이 돼 있고 한동훈의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서 등장시켰던 3명의 인물을 저희가 추적을 했는데 그중에 2명이 자신은 첼리스트가 있는 자리에서 술 먹은 사실이 없다. 내 이름을 판 것 같다. 라고 하는 얘기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자꾸 청담동 술자리와 그리고 청담동 술자리가 마치 가짜뉴스로 확정적으로 드러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 이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도 준엄한 경고를 보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장시호 녹취 파일과 관련해서 검찰은 또 김영철 검사는 어설픈 해명을 하기보다는 본인이 이렇게 자신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해당된 특정된 날짜의 출정 기록 그리고 본인이 검찰청사를 몇 시에 나섰고 문제가 된 시간에 뭘 했는지 알리바이를 입증하는데 성실한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가 담당 검사를 오빠라고 부르는 게 정상인가? 윤석열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에 국민들 경악한다. 장시호 녹음 파일로 드러난 윤석열 정치검찰에 의한 검찰권 남용 및 불법적 거래, 공수처는 즉각 수사하라. 2024년 5월 6일 시민언론 뉴탐사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와 국정농단 특검팀 출신으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수사 및 재판을 담당했던 김영철 검사 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불법적인 거래의 정황이 담긴 소위 장시호 녹음 파일에 관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장시호는 2016년 시작된 국정농단 수사에 관련하여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국정농단 특검팀의 특급 도우미로 알려져 있는데 국정농단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특검 측에 유리한 진술과 증언을 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서 편의를 받았다는 정황이 이번 장시호 녹음 파일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뉴탐사가 보도한 장시호와 장시호의 지인 간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장시호는 김영철 검사로부터 자신의 형량이 징역 1년 6월이 구형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다는 말을 사전적으로 듣고 안심했으나 2017년 12월 6일 실제 선고된 1심 형량이 김영철의 말과는 달리 징역 2년 6월이었고 법정 구속되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장시호는 법정 구속된 날 저녁에 김영철 검사실에 와서 김영철로부터 위로를 받고 김영철과 함께 이재용 재판에 대비하여 미리 법정에서 답변할 내용을 암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법정 증언으로 인해 이재용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거나 이재용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한편 김영철 검사는 2023년 9월 대검 반부패 1과장으로 영전하기 전까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삼성그룹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사건, 도이치 파이낸스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사건을 모두 한꺼번에 땡처리하듯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담당 검사였습니다. 김영철 검사는 한 인터넷 언론사에 장시호가 자신을 오빠라고 편하게 부르게 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위증교사 및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은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 법적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다음의 혐의로 피고발인 김영철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1.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모해 위증 교사의 점.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입니다.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부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위의 말은 윤석열 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자신이 직접 총괄하는 검찰 조직에 훈시한 말입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김영철은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국가적 중대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면서 핵심 피의자 및 참고인 신분이었던 장시호에게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대비하여 검찰 측이 바라는 대로 법정 증언하도록 미리 질문과 답변지를 외우게 하는 등 자신의 직권인 수사권을 함부로 남용한 혐의가 있습니다. 특히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의 죄를 범하는 모해 위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김영철은 검사의 직무권한인 수사권을 함부로 남용하여 이재용 부회장을 처벌할 목적으로 장시호로 하여금 순수한 장시호의 기억에 따른 증언이 아닌 국정농단 특검팀에 유리하게 특검팀이 바라는 대로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교사했으므로 직권남용 및 모해 위증 교사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에 위처럼 피고발인 김영철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현직 검사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킨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4년 5월 10일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